노아 때의 홍수입니다. 홍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죠. 네. 어떻게 아세요? 성경에 있고. 네, 그렇습니다. 아니, 네, 맞아. 분명,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돼 있으니까 아는 거죠. 그죠? 네. 어, 그것도 증거도 돼 있고. 지질학적 증거나 화석학적 증거가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므로 당연히 사실인 거죠. 네. 어, 그런데 당연히 네네.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어, 그 정말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이 있을까?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멘. 어, 사실이라고 이미 말씀하셨고, 그래서 지질학적 증거하고 화석학적 증거를 어, 말씀을 드리는데요. 창세기에 기록된 대홍수에 대해서 여러분 과학하면 딱 떠오르는 게 육하 원칙이시죠? 육하 원칙. 네. 누가 언제 어떻게 무엇을 왜 예, 이 내용이 있으면 틀림없이 사실인 거죠. 아멘.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6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나님이 노아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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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르시되 모든 혈육 모든 있는 혈육 자의 있는 자의 포악함이 포악함이 땅에 땅에 가득하므로 가득하므로 가득함으로 그 그 끝날이 내 끝날이 내 앞에 앞에 이르렀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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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내가 그들을 그들을 땅과 땅과 함께 멸하리라. 멸하리라. 네. 누가요? 누가 노아에게 말씀하셨나요? 하나님이 하나님. 노아에게 하나님이 노아에게 예,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내가 멸하겠다.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겠다고. 예, 멸하겠다고. 그리고 내가 홍수를 홍수를 땅에 땅에 일으켜 일으켜 무릇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땅에 있는 것들이 있는 다 다 죽으리라. 죽으리라. 아멘. 아멘. 내가 누구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음, 홍수를 일으키시겠다고. 네. 그래서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게 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홍수는 누가 일으키셨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으키셨다. 그럼 자 언제 일어났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홍수가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7장 1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노아가 600세 됐던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둘째 달, 곧 곧 그달 그달 열일의 날이라. 이런 날이라. 그날에 그날은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생들이 터지며 하늘의 하늘에 창문들이 열려 하늘에 문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40주야를 땅에 쏟아졌더라. 땅에 땅에 쏟아졌다. 쏟아졌더라. 아멘. 아멘. 언제요? 노아가 600세 600세 되던 되던 해 노아가 600세. 많이도 살았다. 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그리고 둘째 둘째 달, 달, 둘째 달 곧 며칠이요? 열일에 일의 날, 예. 열일의 날. 600세 되던 해 2월 17일 날 네. 아무렇게나 아무 때나 하신 게 아니고 네.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 있었어요. 그게 2월 20일.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2월 17일 날. 네. 17일. 명확하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날에 40주야, 큰 40일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터졌대요. 네. 첫째,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둘째, 하늘의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창문들이 열려 40.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자, 방법은 두 가지네요. 그죠? 큰 기쁨 기품의 샘들을 많이 터지게 하셨대요. 그대로 있는 가방 퍼센트에는 그만 제한적이다. 그리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리게 하시고 40주야를 비가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땅에 쏟아지게 하신 것이죠. 예. 네. 자,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홍수는 어떤 한 지역에서 일어난 것일까요? 아니면 온 지구가 물에 잠기는 그런 홍수였을까요? 창세기 7장 18절로 20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아멘. 그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셔가지고 예, 물이 점점 더 많아지게 하셨대요. 예, 아멘. 그랬더니 땅에 넘치고 방주가 물 위를 떠다녔대요. 음, 심지어 나중에는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대요. 그러니까 지구상의 평지든 산이든 높은 산이든 다 물 아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모든 지구의 땅을 다 덮으신 거죠. 물로. 그리고 나서도 더 물이 불어가지고 어떻게 됐다고요? 15규빗이나 더 올랐다고요. 예.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로컬한 겁니까? 아니면 전 지구적인 겁니까? 전 지구적인 것. 그렇죠. 노아 홍수는 어떤 한 지역 또는 한 대륙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지구 전체를 다 물로 잠기게 한 그런 대격변이었던 거죠. 아멘.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6장 이야기가 5절로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사람의 죄악이 죄악이 세상에 세상에 가득함과 가득함과 그의 그의 마음으로 마음으로 생각하는 생각하는 모든 모든 계획이 계획이 항상 항상 악할 뿐임을 악할 보시고 뿐임을 보시고 땅 땅 위에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사람을 한탄하사 지으셨음을 마음에 한탄하사 마음을 근심하시고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이르시되 내가 내가 창조한 창조한 사람을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내가 쓸어버리되 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기는 것과 것과 공중의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이는 내가 내가 그것들을 그것들을 지었음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때 어땠대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음, 계약이 그냥 죄악이 세상에 가득해요. 관영해. 그리고 하다 악하대. 아이, 지금 사람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이었대요. 아멘.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실 수밖에 없고 그래서 마음에 몹시 근심이 되셨다고. 그래서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뿐만이 아니라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다 그리하리니 네,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말씀하셨네. 사람의 죄 때문에 음, 이렇게 하신 거죠. 사람의 죄 때문에. 자,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땅 땅이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들짐승과 기는 땅에 모든 기는 것과 모든 모든 것이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땅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아, 아멘. 네. 그래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다 멸하셨죠. 그렇죠. 어떻게 하시겠다고 노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아멘. 모든 생명체를 다 쓸어버리시고 그리고 노아하고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습니다. 노아하고 함께 방주에 남은 자들이 누구죠? 8명 식구들. 네. 예, 식구들.
노아 그리고 노아의 아내, 네. 아들 셋이 아들. 있었죠. 아들, 아들 셋이 셋 누구죠? 아들, 뭐, 셈, 함, 야벳, 셈, 함, 야벳 그리고 그의 아내들, 자부들, 자부들 셋. 그래서 8사람이 남았습니다. 음. 이게 어, 창세기에 기록된 대홍수의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런 전 지구적인 홍수가 과연 가능할까? 그리고 정말 있었을까? 있었다면 그 증거는 있을까? 없으면 제가 오늘 이걸 할 수가 없죠. 있습니다. 주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증거에 들어가기 전에 그 일지를 한번 간단히 보려고 합니다. 어, 모든 것을 다 이 그림에 담지는 못했지만 대략 이렇습니다. 그래서 홍수일지, 홍수는 시작에서부터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제사를 드리기까지 375일이 소요됩니다. 큰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이 열려서 40주야를 비가 내리기 시작한 날, 그날이 전에 7장 11절에 확인한 대로 노아의 60세 2월 17일이었죠. 네. 그리고 그날 물이 완전하게 지구를 덮습니다. 음, 그리고 40일 후 3월 26일 비가 그치죠. 네. 후에 아라랏산에 방주가 걸립니다. 산의 봉우리가 물이 감하면서 산의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하고 11월 10날 까마귀와 비둘기를 내보내죠. 그리고 물이 다 감한 것을 알고 방주에서 나옵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노아가 601세 되던 해 2월 27일. 그러니까 375일간의 이 홍수의 일치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상당히 오래된 데이터인데요. 가운데 알래스카 앞바다가 보이세요? 빨갛게. 네. 네. 1957년에 큰 어, 음, 큰 지진이 해저 지진이 있었습니다. 알래스카 앞바다에서. 그리고 중간중간 보이는 5, 10, 15 이렇게 보이시죠? 이건 시간입니다. 음, 해저 지진이 있은 후에 그 쓰나미라고 하죠. 네. 어, 지진에 의한 파고가 아, 관측된 시간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까지 가려면 어느 정도 걸리나요? 4시간, 5시간, 5시간 남짓이면은 일본 동경 앞바다에 가네요.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 앞까지도 10시간이면 이 쓰나미가 달려간 것이 관측이 되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해저 지진에 의한 쓰나미의 속도가 엄청납니다. 시속 약 640km의 속력입니다. 국내선 비행기를 타보셨죠? 캐나다에서. 네. 대략 캐나다뿐만 아니라 대륙 내에서 운항하는 국내선 비행기들이 보통 600km 시속 정도로 비행합니다. 그리고 대기권을 살짝 걸쳐서 벗어나는 그 부근에서 운항하는 국제선들이 약 시속 1000km 정도로 운항합니다. 왜 그렇게 높이 올라갈까요? 대기권 밖으로 나가 있어야 저항이 적겠죠? 그래서 코스트 이펙티브 하려면 거기까지 올라가서 비행을 하고 그러면 이제 더 빠른 속력을 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해저 지진에 의한 쓰나미의 속력이 600km를 넘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 그 쓰나미의 파고는
보통 평균적으로 약 40m 정도가 된답니다. 40m. 그러면 전 지구에서 한 곳에서 일어나는 이 지진, 지각 운동이 아니라 어, 매우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대륙이 움직이고 깊은 샘들이 터지고 이러면 지구 전체를 덮는데 불과 하루 이틀이면 다 덮을 수 바닷가. 있다는 거죠. 네. 아유, 자, 진짜라면 증거 있을까요? 증거 있습니다. 하는 얘기고 오늘은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증거를 볼 건데요. 첫째는 큰 기품의 샘이 터진 흔적, 음, 그리고 어, 지층. 그런데 지층이 과연 어떨 때 형성이 되겠는가 하는 겁니다. 지층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형성이 될까? 아니면 짧은 시간 동안에 형성이 되는 것일까?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형성이 되는 걸까? 이걸 한번 살펴보고 싶고요. 세 번째는 화석 이야기입니다. 화석. 화석은 어떤 조건이어야 만들어질까? 이미 제가 이제 답을 써버린 격이 됐는데요, 제목에. 화석은 순식간에 매몰되어야 화석이 됩니다. 조금씩 덮이거나 흙이 쌓여가지고는 절대로 화석이 나오지 않습니다. 뒤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돌아가죠.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예. 큰 기품의 샘이 터진 흔적이 있느냐는 거죠. 먼저 이걸 이게 있네요. 먼저 여러분 첫 번째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궁창 아래의 물에 대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바다나 강이나 호수에만 물이 있는 게 아니고 화면의 오른쪽 위쪽에 보시면 지구 내부의 거대한 바다 한겨레 보도 보이세요? 네, 한겨레만 이걸 아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제 어, 캡션을 한 부분이 여기여서 그런 건데요. 음, 이건 뭐 누구나 과학자라면 다 아는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지구 내부에 엄청난 양의 물이 있습니다. 이거 이미 네, 다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지하수를 지역적으로 로컬하게 무분별하게 계획 없이 막 퍼 올려가지고 쓰게 되면 침하가 일어납니다. 네. 전체적인 침하. 도시 자체가 침하하기 시작해요. 그런 아, 현상을 이미 볼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수도가 어디죠? 음, 어디? 인도네시아의 수도에서는 이런 기사 검색하면 바로 나옵니다. 거기는 수도 시설이 정책적으로 잘 돼 있지 않아가지고 어떤 정책을 폈냐면 각 가정마다 또는 지역, 빌딩마다 지하수를 버스를 탔어. 어, 파가지고 쓰는 그런 정책을 근대에서부터 펴왔대요. 그래서 지금 도시 자체가 가라앉고 있답니다. 그래서 해안가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육지였던 부분이 점점 가라앉아서 물이 차기 시작해요. 마치 수상도시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어, 이처럼 음, 이 지구 내부에 엄청난 양의 물이 있다. 그것을 아시고 그 다음 이제 큰 기품의 셈입니다. 어, 이건 이제 북대서양을 중간에 놓은 세계 지도입니다. 북대서양 어딘지 아시죠? 미국과 캐나다의 오른쪽, 그리고 유럽의 왼쪽, 북대서양인데 1950년대에 지구상에서 가장 극적인 발견 중에 하나로 꼽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7만 4천 킬로미터에 달하는 지구를 둘러싼 해저 산맥, 이걸 우리는 해령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게 발견됐어요. 네. 북대서양 한가운데에서 그것도 거의 이렇게 대륙의 해안선을 이렇게 따라가지고 거의 맞춰지게. 네. 아, 이게 네. 큰 기품의 셈입니다.
북대서양, 중앙해령 이렇게 얘기하죠. 양쪽의 대륙이 유럽 대륙과 어, 아메리카 대륙이 있었고 이게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모델입니다. 네. 이게 이렇게 갈라지면서 어, 그 속에 있던 내부에 있던 물뿐만 아니라 뜨거운 용암 같은 것들이 솟구쳐 오고 매우 격변적인 환경이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모여있던 지층판, 지각판이 열곡, 찢어진 계곡이 생겨서 이게 벌어짐으로 바다를 형성하는 거죠. 아마 이렇게 모여 있었을 것으로. 그리고 대륙에 지금은 흩어져 있는 대륙이지만 얘네들을 한 곳으로 이렇게 모으면 그 해안선을 따라서 어, 하나로 잘 맞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각의 판들이 아기가 잘 맞는 거죠, 이렇게. 네. 이건 뭘 의미할까요? 원래 하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은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아프리카하고 사우스 아메리카하고 인디아나 이런 대륙들을 이렇게 모아 놓았을 때 지금 이 그림에 있는 그 컬러로 표시된 부분이 있죠. 이게 뭐냐면 같은 종류의 화석들이 발견되는 띠입니다. 띠. 예, 밴드예요. 알프레드 베게너가 보고를 했는데 직접 관찰하고 보고한 내용입니다. 같은 화석이 발견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다 건너에 멀리 있는 땅에서 같은 것들이 발견된다는 거죠. 이건 뭘 얘기하는 것일까요? 그 대륙 지판들이 예, 한데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그 아까 동영상으로 보여드린 것처럼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면서 지각이 운동한 거죠. 대륙 이동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판게아 이론. 이거는 뭐 과학자들이 일반적으로 다 받아들이는 원래 지구 그 육지가 하나였는데 갈라졌을 것이다 하는 그런 이론입니다. 그래서 큰 기품의 샘이 터진 흔적이 분명히 그 두 번째는 이제 지층 관련된 내용입니다. 어, 우리는 노아 홍수, 창세기 대홍수하면 비가 내린 것을 주로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요. 방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큰 기품의 샘이 터집니다. 그러면 거기서 어, 물이 솟구칠 거고요. 그리고 또 뜨거운 용암들도 솟구칩니다. 음, 그리고 육지에서도 화산 활동이 있겠죠. 왜? 지층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바다에서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닌 거죠. 그러면 지진과 화산 폭발과 그리고 물의 범람과 쓰나미와 이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지구상에서 일어났을 것을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런 그림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땅이 다 잠겼다가 아, 잠긴 그런 상황. 예. 그리고 물이 움직이면서 처음 땅과는 다른 그런 지층을 퇴적층을 만들었을 거고요. 그 다음 조산 운동에 의해서 판들이 이렇게 벌어지고 갈라지고 솟구쳐 오르고 또 침강 내려가고 이런 다양한 변화를 하면서 이제 물이 빠져나가겠죠. 네, 물이 빠져나갑니다. 이런 그림인데 원래는 하나의 지층, 이렇게 색깔이 맞는 지층이었던 것이 융기라고 하죠. 융기. 땅덩어리가 솟아오르고 그래서 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침강, 꺼지고 그러면 당연히 그 땅 위를 덮고 있던 물들의 흐름이 생기겠죠. 그래서 물러갔다. 예. 8장, 창세기 8장 2,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물러나죠. 융기되면서 높은 곳이 생기니까 물이 물러가겠죠. 낮은 곳으로.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이 말씀을 이제 그림으로 보시면 혹시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겁니다. 이러한 그 기록은 시편 104편 6절 8절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여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아, 빨리 가며 물이 빠르게 도망하였다는 거죠. 예.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예.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산이 오른 아까 그 그림이죠. 융기라고 했죠. 골짜기는 더 내려가는 거죠. 침강하는 거죠. 이게 시편에도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을 거라는 거죠. 이 녹색 라인은 원래 있었던 홍수 이전의 땅이고 물이 있었는데 전체를 다 물이 덮었다가 어, 융기와 침강과 물의 물러감이 한꺼번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면서 퇴적층이 드러나고 퇴적층과 퇴적층 사이에 물들이 지나가는 흔적이 남고 그게 뭐냐면 계곡이 되는 거죠. 아주 큰 계곡. 그래서 이 드러난 퇴적층은 홍수 때의 땅이다. 드러난 땅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뒤에서 좀 볼 건데요. 지층의 연대를 어떻게 측정할까요? 음, 퇴적층에서 발견된 화석을 보고 이 흙은 이 화석이 있는 걸로 보아서 이때쯤에 퇴적이 된 땅이겠다라고 추정합니다. 음, 그러니까 측정이 아니고 이건 추정이죠, 추정. 미루어 짐작하는 거죠. 그래서 지질 주상도라는 게 있어요. 그것하고 표준 화석을 비교해서 이 정도 됐겠네라고 추정을 합니다. 또 어, 이렇게 오랜 세월 즉 진화를 주장하는 그 이론에서는 어, 퇴적층이 1m 쌓이는데 약 15,000년이 걸린다고 이야기합니다. 15,000년. 그건 이제 단순히 가장 높은 퇴적층, 그리고 최적층의 두께, 그리고 뭐 지구의 나이 이런 것들을 추정한 그 데이터를 서로 나누어 가지고 약 1m 퇴적이 되려면 15,000년이 걸린다. 그런데 이 지층의 두께가 얼마니까 다시 또 얼마 전에 형성된 것이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예, 지층을 보기 전에 지층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그 지층 형성의 예상도인데요. 이게 여러분이 또 저도 마찬가지고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니면서 배웠던 지층의 형성 과정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게 한 층이 형성이 되고 그러니까 쌓이고 매우 오랜 시간에 걸쳐서 수억 년에 걸쳐서 그 다음 흙이 또 쌓이고 그 다음 침식의 과정을 거친 후에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침식의 과정을 거친 후에 다시 또 수만 년 동안 한 층이 쌓이고 그 쌓인 층 위에 다시 침식이 생기고 또 한 층이 쌓이고 이렇게 해서 지층이 형성되었다고 오랜 세월을 이야기하는 진화론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일까요? 여러분 이런 지층을 지금까지 본 적이 있으세요? 거대한 지층이 있는데 그 중에 가운데가 이렇게 위아래로 침식된 지층을 본 적이 있으세요? 저는 한 번도 없습니다.
음. 제가 의도를 가지고 찾아봤음에도 불구하고 관찰할 수 없었습니다. 예, 없었습니다. 그럼 실제로 관측되는 모양은 어떨까요? 실제로 관찰되는 지층의 모양은 다 이렇습니다. 위에 것과 다른 부분이 있죠? 침식의 흔적이 없습니다. 전부 다 층은 있지만 그 층의 경계면이 완전하게 플랫합니다. 음, 정말 딱 선을 그은 것처럼 플랫해요. 이렇게 음, 상어 이빨처럼 이렇게 뾰족뾰족한 침식의 흔적이 없습니다. 음, 저 예상도가 틀렸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죠. 지층의 음, 경계면은 평탄한 것만 발견돼요. 예, 음.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그랜드 캐년인데요. 이 깊이가 보통 한 2km 된다 그러죠. 1.6km 정도 평균 된다 그러는데 깊은 데는 좀 더 깊고요. 음, 층이 가로로 돼 있는 이 층이 보이시죠? 네, 그런데 위아래로 된 침식층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보이지 없어요. 않습니다. 어디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예. 수백만 년 동안의 침식이 있었다면 평탄한 지층 경계면만 남아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이게 실제 그랜드 캐년의 사우스 림의 지층의 지지를 조사해서 모식도로 그린 겁니다. 그리고 왼쪽에 이 지올로직 타임은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뭐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그리고 그 안에 또 뭐 캠브리안 음? 그리고 뭐 미시시피안, 펜실베니안, 페름기 뭐 이러면 다 들어보셨잖아요. 이 숫자는 단위가 뭐냐면 억년입니다. 억년. 아니, approx 밀리언, 백만 년. 그러니까 백만 천만 억. 맨 밑에 캠브리안 옆에 600이라고 써 있는 거는 백만 천만 억, 6억 년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6억 년 동안 오른쪽에 있는 새 지층이 쌓였다는 겁니다. 근데 오른쪽 그림 보면 라임스톤, 샌드스톤, 쉐일, 그라나이트 이렇게 다 쭉 종류가 있죠. 이 기호가 그거하고 매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그랜드 캐년의 사우스 림의 캠브리안기에 6억 년 동안 형성된 지층 이 세 개, 이거는 샌드스톤이 한 2억 년, 그리고 쉐일이 한 2억에서 2억 5천 년, 라임스톤이 한 1억 5천 년, 뭐 이랬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될 수 있느냐고요. 어, 이게, 어, 이게 이제 진화론이 설명하는 지질 주상도라는 거예요. 수억 년에 걸쳐서 한 층씩 쌓였다. 그러면 어떤 그 수억 년 동안에는 왜 모래만 쌓이고 왜 진흙만 쌓이고 왜 석회만 쌓였느냐 하는 거죠. 이럴 수 있을까요? 절대 이럴 수 심각한 이론적인 문제입니다. 왜 특정 흙이 특정 시대에 쌓였냐 이거죠. 다 섞여 있는데 예, 이게 설명이 되지 않아요. 왜 설명할 수 없을까요?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퇴적층의 넓이는 이건 이제 미국 미국 분포인데요. 지금 이 회색으로 덮인 곳이 어, 퇴적층이 있는 곳이에요. 로컬해 보이지만 거의 미국의 전역을 덮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광대해요. 그리고 수평으로 잘 켜켜이 잘 쌓여 있습니다. 더 재밌는 것은 이 퇴적 물질이요. 성분이 매우 균질해요. 균질하다는 건 뭐예요? 어, 거의 같아요. 음. 이게 다른 시대이면 같을 수 있을까요? 이게 쉽지 않죠. 지구 지표의 75%, 지구상에 있는 땅의 75%는 퇴적층이래요. 그리고 그 어, 깊이는 수백 미터에서부터 수 킬로미터 퇴적층이 있는데 평균으로 따지면 약 1.6km 정도라고 합니다. 지층은 매우 균질한 걸로 돼 있대요. 이런
과학적인 데이터로 비추어 볼 때, 이 퇴적 물질은 음, 동시에 그렇게 길지 않은 시기에 형성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실제 지층이에요. 실제 지층의 사진인데 경계가 보이시죠? 일부러 색깔이 완전히 다른 거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위에는 뭐 같아요? 약간 옐로우빛이 나면서 이거는 샌드스톤이에요. 이거는 모래가 주 성분인 음, 지층입니다. 아래는요? 아래는 브라운 컬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셰일층이에요. 이 까만 점선 보이시죠? 어, 거의 직선에 가까울 정도로 경계 층이 지층 경계면이 평탄합니다. 이 상어 이 치아 같은 이런 침식층이 보이지 않아요. 오랜 기간 동안 뭐 100만 년이든 1000만 년이든 오랜 기간 동안 침식이 있었다면 칼로 자른 듯한 평탄한 경계명은 형성될 수가 없다. 그런데 실제로 관찰되는 지층 경계면은 다 이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없었다는 거예요? 오랜 기간 동안의 침식은 없었다는 거죠. 오히려 퇴적층에서 거의 균질한 성분의 퇴적층이 발견되는 걸로 볼 때 동시대에 형성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면 방금 전에 본 것처럼 모래층, 사암층과 진흙층, 쉐일층 왜 이런 게 이렇게 층을 이루어서 퇴적이 될까요? 막 뒤죽박죽 섞여가지고 여러 가지가 다 어, 섞인 그런 게 아니고 이거는 실험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무실이나 댁에서도 금방 실험하실 수 있어요. 일단 제가 설명드릴게요. 거대한 물이 이 토사들 이런 흙들을 머금고 흘러가게 되면 그들의 크기 그리고 비중이죠. 밀도, 구름 특성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냥 분류가 돼요. 누가 분리하는 게 아니고 굴러가다 보면 분류가 됩니다. 자동으로. 그러다 보니 그 같은 동류끼리 모여서 쌓이게 돼요. 음, 그래서 이런 퇴적층이 예, 형성이 됐다는 거죠. 이거는 콜로라도 대학의 혼탁류 흐름을 실험하기 위한 실험 수조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최근이 아니고 뭐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꽤 오래됐어요. 그래서 수로 실험으로 지층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본 겁니다. 그런데 두 가지를 사용했죠. 하나는 까만 입자, 하나는 하얀 입자. 빠른 유속으로 어, 랜덤하게 믹싱한 까만색, 하얀색. 그런데 얘네 사이즈가 좀 다른 거. 이거를 믹싱해 놓고 물을 막 그 위에 흘려가지고 어, 이 알갱이들이 물에 따라 흘러가게 만드는 거죠. 이 그림으로 보면은 오른쪽에서 지금 왼쪽으로 물이 흐른 횡 단면을 찍은 사진이에요. 이건 이제 실험이니까 그렇게 크지 않죠. 15cm 정도의 퇴적층이 쌓였습니다. 그런데 흰색과 검정색이 완전히 뒤죽박죽 섞이지 않고 처음에는 섞어놨는데 물의 흐름 속에서 자연적으로 분류가 된 거죠. 흐름에 의해서. 그래서 흰 층은 흰 층대로, 까만 층은 까만 층대로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이거는 전에 보였던 거는 횡단면, 옆에서 본 단면, 이거는 90도 돌려가지고 종단면을 보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요, 입자가 다른 아이들이 구름 특성이 달라져서 분류되어서 쌓인다라는 것이 하나가 첫 번째 있고요. 또 하나는 어,
여러분 그 지층 누중 이론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누중. 하나 쌓이고 그 위에 쌓이고 또 쌓이고 그 위에 쌓이고 이게 누증이잖아요. 누증. 지층은 이렇게 쌓일 것으로 쌓인다고 어, 주장되어 왔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한 번의 흐름에 의해서 여러 지층이 동시에 형성된다 하는 것이 이 실험의 매우 중요한 결과예요. 한 번 흘렸잖아요. 그런데 층이 져 있잖아요. 이 안에. 그래서 지질학의 고전 이론인 지층 누중 이론이 어, 흔들렸다는 거죠. 지층은 꼭 그렇게 쌓이는 것만은 아니다. 큰 거대한 물의 흐름이 있으면 여러 지층이 매우 거대한 지층이 동시에 형성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작은 스케일이지만 이 실험이 보여준 겁니다. 자, 그러면 지층은 실제로 어떻게 형성이 될까요? 크게 두 단계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토양 액화라고 하는 건데요. 리퀴데이션. 토양이요. 견고하게 이렇게 땅이 있잖아요. 흙과 흙의 입자들이 이렇게 모여 있죠. 결집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뭔가 충격이 강하게 왔을 때, 충격이 강하게 오면 어떻게 돼요? 토양이 액체처럼 운동하는 현상, 그걸 토양 액화라 그래요. 리퀴데이션이라고. 토양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음. 이 사진은 조금 오래된 사진이지만 지진파가 아파트 지대에 도달했을 때 전도된 아파트를 보여줍니다. 지진이 났는데 아파트가 통째로 그게 뭐 5층짜리든 50층짜리든 통째로 넘어가지 않고 동강 이렇게 중간에 2층, 3층이 동강 나는 그런 설계를 잘못한 거예요. 아니면 시공을 잘못한 거죠. 음, 그렇게 설계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그런 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아파트가 전체가 다 구조물이 전도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될까요? 지진파가 도달하면 땅을 흔들어요. 그러면 단단했던 토양이 어떻게 돼요? 액화가 일어나요. 토양 액화. 그래서 마치 흐물흐물 견고하게 이렇게 돌처럼 굳어져 있던 땅이 예, 자의 입자가 느슨해지면서 흐물흐물해져요. 그래서 이 구조물을 견디지 못하고 구조물이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이게 지진으로 약해진 기반에 의해서 주저앉는 구조물들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이게 지금 토양 액화가 일어난 거죠. 이런 상태에서 이 두 번째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물의 흐름이 있으면 거대한 물의 흐름이 있으면 음, 고밀도의 퇴적물의 흐름이 생겨요. 이걸 우리는 뭐라 하냐면 저탕류라고 부릅니다. 저탕류. 착하죠. 왜? 퇴적물이 그 안에 다 뒤죽박죽 돼 있으니까. 예. 그 물의 흐름이 우리 눈에는 물이 보이지만 실제로 물 아래에는 퇴적물의 흐름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저탕류가 발생하면 반드시 뚜렷한 지층을 형성해요. 이거는 최근에 지질학자들이 받아들이는 지층 형성의 가장 일반적인 과정이에요. 근데 이 저탕류가 언제 발생한다? 산사태, 지진, 화산 폭발 이런 것이 있으면 저탕류가 발생한다고요. 음. 이 두 가지가 작용해서 이제 지층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 저탕류를 지금 이제 모식으로 보여드린 건데 이 파란 부분은 그 거대한 물의 흐름 윗부분이고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 물이고요. 그 물 아래쪽에는 이런 퇴적물의 흐름이 있다는 거죠. 이걸 통틀어서 저탕류라고 한다고. 그런데 그림에 조금 자세히 보시면 완전히 뒤죽박죽돼서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그 알갱이의 입자의 크기, 그리고 구름 특성들에 의해서 비슷한 류들끼리 모여지게 되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그러면 서로 다른
층이 형성이 되겠죠. 그리고 이 저탕류의 속력도 대략 시간당 100km 정도로 매우 빠른 유속입니다. 마치 이런 거죠. 이런 거. 지금 전체 물의 흐름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화면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거대한 물의 흐름이 있어요. 예. 그때 불 속에서는 이런 퇴적물의 흐름도 같이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 타임 T1은 타임 1이에요. 시간 1번. 그리고 타임 2가 되었을 때 이 퇴적물의 흐름이 이 위치에 왔을 겁니다. 그리고 타임 3가 됐을 때 하얀색 위치에 퇴적물이 왔을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이 T1, 2, 3를 이해하셔야 돼요. 네. 자, 그런데 지금 퇴적물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퇴적물이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퇴적층이 지금 이렇게 쌓였죠. 빨강, 하양, 갈색, 또 빨강 이렇게 쭉. 그러면요. 왼쪽 위에 있는 이 A 층하고 오른쪽 밑에 있는 이 B 층하고 어느 게 먼저 쌓인 걸 어느 게 먼저 쌓인 거죠? 제일 밑에 있는 거. 네? 제일 밑에 있는 거. 아, 밑에 있는 게 먼저 쌓인 걸까요? 자, 그러면 질문을 바꿔볼게요. A는 T 몇과 몇 사이에 형성이 됐어요? T1과 T2 사이에 A가 있네요. 맞습니까? 그리고 B는 T2와 T3 사이에 있어요. 그런데 T1하고 T3 중에 뭐가 먼저고 뭐가 나중이죠? T1, 2가 먼저고 T2, 3가 나중이잖아요. 네. 그런데 A는 위에 있습니다. 지층으로 볼 때. 음흠. B는 아래에 있습니다. 음흠. 그런데 A가 먼저 쌓이고 B가 나중에 쌓였잖아요. 맞습니까? 네. 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를 이게 지금 화상으로 하니까 얼굴 표정을 못 봐가지고 제가 조금 곤란한데 아래에 있는 것이 오래된 지층이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를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네, 네. 위에 있어도 얼마든지 먼저 형성된 지층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이거는 그냥 저의 주장이 아니고 콜로라도 대학에서 실험한 결과이기도 하고 실제로 누구나 여러분들 집에서 실험해 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시 정리합니다. 아래에 있는 것은 오래된 거고 위에 있는 것은 새 것이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음. 이해되셨어요? 왜냐하면 네. 그 저탕류의 흐름에 의해서 지층이 켜켜이 쌓이는 게 아니고 좌하방에서부터 우상향으로 지층이 쌓여가기 때문입니다. 이건 실험해 보시면 그냥 나와요. 네. 자, 그래서 그랜드 캐년에 아까 보여드렸던 그 1.6km 정도 되는 그 깊은 이 지층 맨 아래에서부터 한 칸 쌓이고 그 다음 한 칸 쌓이고 그 다음 한 칸 쌓이고 이렇게 된 것이 아니다. 한 번에 이 거대한 물의 흐름에 의해서 동시에 예, 쌓인 것이다. 그럴 아멘.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어떤 실험을 해보시면 아냐면요. 여러분 조금 크기가 큰 알갱이 대개 뭐가 있을까요? 콩, 완두콩 같이 그런 콩 말고 동그란 콩, 그리고 아주 작은 입자 얘네들을 막 섞으세요. 어떤 용기가 높아요. 그리고 다른 네모난 투명한 그 작은 김치통 같은 거 있죠? 김치 보관하는 냉장고에 보관하는
그런 거에다가 이렇게 서서히 위에서 떨어뜨려 보세요. 자유낙하라고 합니다. 그거를 완전히 믹싱한 거, 랜덤하게 믹싱한 거를 일부러 우리가 어떻게 섞고자 해서 섞은 게 아니고 랜덤하게 믹싱한 거를 이렇게 물 따르듯이 따라보는 거예요. 천천히. 그러면 이렇게 산처럼 생기겠죠. 바닥에. 걔네들이 뒤죽박죽으로 흘러내리지 않고 흘러내리면서 층을 형성합니다. 알갱이가 큰 녀석과 알갱이가 작은 녀석이요. 네, 이해되셨습니까? 네, 네, 네. 그거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아, 이 흐름이 입자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이렇게 분류가 돼버리는구나 하는 거를 눈으로 보실 수 있어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어, 코다크롬 분지인데요. 이게 코다크롬 분지라는 곳이에요. 매우 특이한 지형이 있습니다. 스테이트파크인데 여기 오른쪽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돌 기둥이 이렇게 중간중간 솟아 있어요. 돌 기둥 분지인데 이거는 어, 이 메커니즘은 뭐냐면 한 층이 모래층이 쌓인 다음에 그 위에 다른 층이 쌓여요. 그런데 걔네들이 많이 쌓이다 보니까 무게가 있잖아요. 그래서 압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압력으로 그 밑에 층을 누르는 거죠. 그런데 부분 약한 곳이 있어요. 우리도 혈관이 약하면 거기가 터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약한 지형을 뚫고 나온 거예요. 그 오른쪽 중간에 보면은 그 모식도가 있죠. 마치 기둥이 솟은 것처럼 이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생긴 게 아니고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온 겁니다. 이게 돌 기둥이에요. 음, 이런 것들이 이 코다크롬 분지에서는 매우 많이 발견이 됩니다. 물론 다른 것도 있죠. 근데 이게 관찰된다는 의미는 뭐냐면 회적이 일어날 때 그 주변 또는 그 아래층이 딱딱하게 굳지 않았을 때 이게 형성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눌렀을 때 위로 솟구쳐 올라와야 되니까. 이해되셨습니까? 그 이야기는 이 지층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형성이 되면서 딱딱하게 굳어진 다음에 그 위에 층이 형성되고 그 다음 굳어진 다음에 그 위에 층이 형성되고 이런 과정이 아니다는 것을 얘가 증명하는 거예요. 동시대에 동시기에 여러 지층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 굳지 않고 부드러웠을 당시에 그 위에 또 다른 거대한 지층이 쌓이게 되면 집안이 약한 쪽을 뚫고 이 돌 기둥들이 예, 형성된다. 요게 이제 지층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형성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리고 또 있습니다. 지각과 지각이 부딪히거나 아니면 하나의 지각이어도 어, 조산 운동에 의해서 탄이 형성이 되죠. 그런데 여러분 살고 계시는 지역 BC에 설리번 리버라고 있습니까? 그 강 인근에 산의 지층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매우 아름다운 지층인데 어마어마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조산 그 산을 만드는 지각 운동에 의해서 산이 형성이 되었는데 그 지층을 보니까 지지를 보니까 지층이 뚜렷하게 이렇게 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엿가락처럼. 이거를 우리는 습곡 지층 이렇게 얘기합니다. 습곡 곡 구부러졌다고요. 마치 여기 왼쪽에 있는 이 차륵 구부러진 것처럼요. 왜 이 습곡 지층을 만들 때는 저 찰흙을 쓸까요? 딱딱한 비스켓을 쓰지 않고
습곡 지층은 이 쌓인 퇴적층이 딱딱하면 절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학생들과 함께 지층 실험을 할 때 고무 찰흙을 쓰는 거죠. 아니면 진짜 찰흙을 쓰는 거죠. 비스켓을 쓰지 않고. 비스켓을 쌓아놓고 이렇게 습곡을 만들 수 있습니까? 톡 부러지겠죠.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 산이 형성되는 그 시점에 이 퇴적층, 지층이 굳어 있지 않았다. 매우 말랑말랑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방금 드린 말씀이 여기 있네요. 이렇게 습곡이 나타나려면 굳지 않은 상태였어야 된다. 지층이. 만약에 굳었다면 오른쪽 밑에 보는 것처럼 이렇게 다 절단돼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습곡 지층이 지구상에 널려 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지구가 전체가 거대한 퇴적층을 형성하고 그리고 굳지 않은 상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그림이네요. 습곡 지층들은 아직 굳어지지 않은, 다시 말해서 암석화, 돌덩이 같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말랑말랑한 상태에서 힘을 받아가지고 구부러져서 형성됐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런데 그것들이 지구상에 존재한다. 매우 많이 어디를 가든지. 그 이야기는 그런 상태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전 지구적으로 그게 발견된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전 지구적으로 퇴적층이 거대하게 형성될 만한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세상의 기록은 없습니다. 유일하게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노아 때 홍수가 있었다고. 전 지구적인 홍수가 있었다고. 그렇다면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런 습곡 지층은 여러분 조금만 나가면 관심 가지고 보시면 도심에서는 볼 수 없지만 자연 속에 나가시면 산에 가시면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지층이 아까 그 오랜 연대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1m 쌓이려면은 15,000년 걸린다고 주장한다 했잖아요. 화산 하나만 터져도 거대한 화산 하나만 터져도 하루에도 수미터가 쌓이는 것을 이제 보여드릴 건데요. 이게 멀지 않은 곳입니다. 여러분 계신 곳하고 저 있는 곳하고 중간쯤 되는 워싱턴입니다. DC 말고 워싱턴 주. 마운트 세인트 헬렌 산이에요. 헬렌 산. 이게 실제 폭발이 있었던 당시의 사진입니다. 1980년 5월 18일. 보통은 화산이 산 정상에서 폭발을 하잖아요. 처음에는 산 정상 부근에서 뭔가 조짐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다가 이 옆구리 보이세요? 옆구리가 조금 올라오는 거? 이쪽이 아마 약했던 모양이에요, 더. 그래서 화산이 산의 옆구리에서 터집니다. 이게 실제 그 당시 실시간으로 찍은 사진을 제가 모은 건데, 이렇습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려는 게 아니고 바로 이 사진입니다. 그날 1980년 5월 18일 날 퇴적된 퇴적층의 높이가 수미터입니다. 이 빨간 티를 입은 이분이 왜 거기 가서 사진을 찍었을까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을 거거든요. 왜 찍었을까요? 뭔가 남겨야 되는 메시지가 있었던 거죠. 하루 동안 수미터의 퇴적물이 쌓일 수 있습니다. 홍수가 없어도요. 화산 하나가 폭발해도 그 일대에 수미터의 이 화산 쇠설 퇴적물이 쌓입니다. 큰 화산이 폭발하면 한 번으로 그치지 않죠.
계속 연속돼서 납니다. 그 다음 달 6월 12일 날 다시 화산이 폭발합니다. 그리고 7.6m의 퇴적층이 쌓입니다. 보이십니까? 그리고 다시 2년 후에 82년도에 또 머드플로우가 있어서 형성이 됩니다. 이런 것처럼요. 이 전체 하면은 30m 정도 된다 그러는데 어, 그 오랜 연대를 주장하는 분들의 주장에 의하면 30m 쌓이려면은 얼마나 필요합니까? 15,000 곱하기 30 해야 되니까 어마어마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처럼 우리가 배웠죠. 그런데 실제 폭발한 하나의 화산, 단일 화산을 보더라도 어땠습니까? 하루에 수 미터씩 쌓일 수 있다고요. 이해되셨죠? 네, 세 번째 증거인데 화석입니다. 화석. 아주 선명한 물고기 화석을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십니다. 화석이 뭔지는 아시죠? 과거에 살았던 생물이 예, 죽어서 돌로 굳은 흔적. 음, 그게 화석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순식간입니다. 순식간. 이거를 머리에 두시고 보시죠. 자, 그러면 화석은 진화, 다시 이야기하면 오랜 시간을 대변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결론을 보여드린 거죠. 화석은 오랜 시간에는 결코 형성되지 않는다. 순식간에 매몰되었을 때만 화석이 생긴다. 보여드릴게요. 공룡 화석이 발견됩니다. 음, 공룡은 덩치가 매우 크죠. 네. 사람보다 훨씬 크죠. 네. 예. 공룡이 화석으로 발견되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반드시 물가를 찾아가서 죽어야 되고 진흙에 묻히고 퇴적층이 다 자기를 덮을 동안 뼈가 소실되지 않고 남아 있어야 되고 음, 근데 지질학자들은 아까 30cm 5,000년 그러니까 1m에 대략 15,000원 걸린다고 하는데 공룡이 수미터가 되게 크잖아요. 1m만 된다고 하더라도 15,000년 동안 음, 서서히 덮여가지고 화석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생명체가 대기 중에 노출되면 사체가 되면 금방 부패해 버립니다. 예. 그리고 가만히 놔두지 않죠. 그 생태계가 다 훼손해 버립니다. 화석이 될 수가 없어요. 유일하게 화석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빨리 덮이는 겁니다. 화석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물고기가 죽어가지고 서서히 강이나 호수나 바닥에 예, 내려앉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층 덮이고 그 위에 또 다른 한층 덮이고 그래서 사체가 다 덮인 다음에 살이 다 이제 분해되고 뼈가 남고 뼈의 그 흔적이 화석으로 남을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기 중에서만 부패하는 게 아니고 음, 수중에서도요. 일단은 다른 생명체들이 와서 그 사체를 훼손하죠. 예, 다 먹어버립니다. 그 낚시 다니시는 분들은 금방 아실 텐데요. 순식간에 사라지죠. 예, 그래서 절대로 화석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어, 이런 물고기 하나가 아, 가다가 한 번에 이 오른쪽 위에 있는 그림처럼 한 번에 뭔가가 덮쳐 그래가지고 매몰되었을 때 그때 화석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화석이죠. 그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음, 일부러 지금 1달러짜리 지폐를 놓았는데요. 어, 손바닥만한 사이즈의 물고기가 지금 다른 물고기를 잡아먹고 있는 순간입니다. 음, 서서히 이 흙이 덮였다면 이런 화석이 나올 수 있을까요?
화석은 찰나를, 순간을 이야기한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있는 작은 물고기를 보여드리는 건데요. 음, 여러분 식사하시고 보통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소화, 음식물이 다 위산에 의해서 녹아지나요? 보통 2시간 정도 지나면 이제 뭔가 간식거리가 생각나시죠? 음, 네. 이 사진은 채 2시간이 되지 않았음을 아무리 길어도, 그죠? 그리고 형태가 거의 그대로 있는 걸로 봐서는 잡아먹힌 지 얼마 되지 않은 짧은 시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또 있습니다. 작은 물고기들이 집단적으로 화석이 된 화석들이 발견됩니다. 집단 화석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런데 물고기들의 방향을 보세요. 거의 같은 방향을 유영하고 있다가 한 방에 팍 덮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긴 시간이었다면 이런 집단 화석이, 특히 방향성을 가진 집단 화석이 형성이 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물고기들이 얼마나 빠릅니까? 물고기를 손으로 잡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네, 정말 날렵하죠. 그런데 이렇게 수십 마리의 물고기의 집단 화석이 방향성을 가지고 발견된다는 것은 찰나를 이야기합니다. 마치 이런 거죠. 아까는 그냥 저탕류의 흐름만 보여드렸는데 바다라고 생각해 보시죠. 아니면 호수라고 생각해 보시죠. 뭐 개구리가 있어서 뭐 바다라고 하기는 그런데 아무튼 물이 있었다. 그리고 그 물의 에, 깊이에 따라 물고기에 따라 그 서식지가 다르잖아요. 그죠? 물에 가까운 부분에 사는 녀석이 있고 물의 바닥 아랫부분에 사는 녀석들이 있을 겁니다. 물의 흐름이 있었어요. 큰 거대한 물의 흐름이. 예. 근데 그때 물만 오지 않고 어땠다고요? 저탕류가 같이 흘러왔다고요. 그래서 순식간에 매몰되었어요. 음. 그러면 그 매몰된 장소에서 그 개체의 화석이 발견되는 거죠. 맞습니까? 음. 그래서 이 조개가 어, 아니면 이 가재가 오래전에 살았기 때문에 거기에 형성이 되고 화석이 그리고 개구리는 나중에 나왔기 때문에 위에서 발견이 된다. 우린 이렇게 배웠어요. 지금까지 교과서에서.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화석은 음, 그 생명체, 그 개체의 서식지에서 발견되는 것이다. 마치 이 그림은 조금 더 자세한 그림인데 바다의 아랫부분에 사는 애들이 있고 윗부분에 사는 애들이 있고 그다음에 육지에서 물의 흐름에 의해서 떠내려간 개체들은 화석의 지층의 윗부분에서 발견되겠죠. 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람이나 뭐 공룡이나 이런 음, 짐승들의 그 화석이 윗부분에서 발견된다는 것은 그게 최근에 예, 그 진화되어 가지고 그 윗부분에서 발견되고 저기 밑에 있는 이런 암모나이트나 얘네들은 오래전에 수억 년, 수십억 년 전에 있었던 생명체이기 때문에 거기서 발견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살고 있는 서식지에서 매몰되어서 화석이 됐다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또 하나 재밌는 화석을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나무 화석입니다. 나무도 화석을 만들어요. 움직이는 동물만 화석이 있는 게 아니고, 식물 화석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근데 이거는 좀 거대한 나무 화석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보시면
아까 전에도 보여드렸던 것처럼 위에는 색깔이 약간 노르스름하죠. 흙이. 그리고 아래는 까맣습니다. 그러니까 단일 지층에 형성된 화석이 아니고 다지층, 2개 이상의 지층에 걸쳐서 나오는 지층, 한 개체인데 이거를 우리가 다지층 화석이라고 그래요. 다지층 화석. 아까 그 동이랑 같은 겁니다. 위에 보시면 여기 경계가 있죠? 가운데. 아래 까만 거는 석탄층이에요. 그래서 그 지질 주상도에 의하면 3억 년 전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위에는 진흙층이에요. 셰일층. 이 사이에 정말로 수천만 년 또는 수백만 년의 간극이 있는 걸까 하는 겁니다. 만약에 간격이 있다면 석탄층이 먼저 쌓였으면 이 위에 셰일층에 쌓인 이 나무는 그대로 화석이 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없어졌겠죠. 대기 중에 노출되어서. 네, 네. 그죠? 그런데 이렇게 수미터짜리 나무 화석이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그 얘기는 그리 그닥 긴 시간이 아닌 짧은 시간,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이 나무가 묻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네, 네. 그래서 다지층 화석은 이 지층이 예, 짧은 시간 동안에 형성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걸 이제 그림으로, 모식도로 그리면 이런 건데요. 나무 한 그루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수억 년에 걸쳐서 형성된다고 하는 지층 여러 개에 걸쳐서 한 그루가 발견이 됩니다. 이거는 그러면 수십억 년이 아니라는 거죠. 층이 여러 개가 형성이 됐을 뿐 매우 어떻다는 겁니까? 영하다는 거예요. 영. 왼쪽에 성경을 이렇게 팔에 든 청년이 예, 웃으면서 영 월드 이러면서 지금 웃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냐면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예, 창조론자들이죠. 크리에이셔니스트라고 써놨네요. 예, 아마 저와 여러분이 아마 이 모습일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과거에, 지금도 물론이고요. 과거부터 진화되었다고 지층은 매우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서 형성되는 거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은 이제 가방을 들고 등을 돌리고 집에 가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다지층 화석은 명백하게 이 지층이 짧은 시간 동안에 형성된 것을 증거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 왔습니다. 오늘 2번째 시간에 살펴본 지층들, 그리고 지층의 형성 과정들, 그리고 화석이 형성되는 과정들, 이런 것들이 증거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바로 이 지층과 화석은 짧은 시간 동안에 형성된다. 그리고 이 거대한 지층을 또 많은 양의 화석을 형성할 만한 전 지구적인 홍수와 격변이 이 지구상에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유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곳이 한 군데 있는데 그게 바로 창세기다. 그 사건은 노아 때의 대홍수다. 그러므로 대홍수는 사실이고 창세기도 사실이다. 성경은 유일한 진리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